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학부 박희등 교수입니다. 먼저 상하수도학회 회원님들께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민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수도의 진화라는 제목으로 인류사에 있어서 어떻게 하수도가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야 할지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의 목적은 하수도 발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미래의 하수도 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 즉 인류의 역사는 수렵과 채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야생 동식물을 획득하는 생활 방식을 영위했던 시기로 인류 역사의 99% 정도를 차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간이 배출하는 오염물이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즉, 인간이 만든 배설물은 쉽게 자연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만 년 전 인류는 수렵 채집의 시대에서 농경사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수렵 채집 시대에서 농경사회로 전이가 되었는지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어느 학설이 타당한지 논의하는 것보다 농경사회로의 전환이 우리 상하수도인에게 던지는 중요한 시사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경사회로의 전환은 식량의 대량 생산을 유도했으며 이로 인해 인구의 갑작스러운 증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공동체 생활로 도시가 탄생했습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발달로 더럽고 냄새가 나는 배설물이 혐오의 물질을 넘어 처분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간의 배설물은 궁궐과 같은 지배계층이 거주하는 곳에서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대 궁궐의 유적지를 살펴보면 인간의 배설물, 그리고 빗물을 배제하는 구조물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유적은 고대 그리스 미노스 문명 시대에 빗물과 오물을 배수할 수 있는 도랑 구조물입니다. 왼쪽 사진은 자크로스 궁전에서,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파이토스 궁전에서 발견된 원시적 하수 관로입니다. 하수와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관로는 석조물로 축적되어 매우 튼튼했지만 위가 열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미노스 문명은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1400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왼쪽은 익산 왕궁리에서 발견된 백제시대의 배수로입니다. 위쪽에 보이는 화장실과 배수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경주 인왕리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시대의 배수로입니다. 현대적인 하수관로의 시초가 되는 것은 뭐니 해도 로마 시대의 하수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건설되어 몇천 년간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아치형 구조물은 클로아카 맥시마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레이트 수어라고 번역됩니다. 고대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에 달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그리고 목욕 문화가 발달했던 로마 제국을 상상해 보면 빗물과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오수를 배제할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하수지관에서 메인 하수관로에 하수가 모이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차집된 빗물과 오수는 테베레강으로 배수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 주연의 로마의 휴일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사춘기 때 그 영화를 보았는데 청순한 모습의 오드리 헵번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왼쪽 사진은 그레고리 팩이 진실의 입에서 장난을 치는 장면인데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진실의 입에 손을 넣으면 손을 물어뜯는다는 전설을 설명해주고 자신의 손을 넣어 물어뜯긴 손을 신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동그랗게 생긴 진실의 입 구조물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시나요? 앞에서 설명한 로마 시대의 하수관로인 클로아카 맥시마의 맨홀 뚜껑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하수도 발전의 측면에서 암흑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하수관로가 건설되거나 새로운 하수관로 혹은 하수처리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하수를 배수하거나 처리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크게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산업혁명으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거주하게 되면서부터 하수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왼쪽 그림은 1854년 존 스노우라는 잉글랜드의 의사가 콜레라가 발생한 가구를 지도에 표시하고 그 지도 위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펌프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는 콜레라 환자가 특정 펌프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펌프에서 오염된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펌프 손잡이를 떼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염된 치수원이 전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존 스노우가 밝힌 것입니다. 즉, 오수를 근처 강으로 배수해 희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해 오수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영국에서 콜레라 창궐 이후 템즈강 오염의 심각성을 각성시키기 위해 펀치라는 잡지에 소개된 무시무시한 그림입니다. 해골이 죽은 동물들을 걷어가면서 배를 타고 템즈강을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의 부제는 Your Money or Your Life입니다. 오염된 하수를 배수시킬 대규모 하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제를 달아놓았던 것 같습니다. 런던 템즈강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전염병 창궐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템즈강을 따라 대규모 하수관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사는 3년간에 걸친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건설 이후 런던에서 발생했던 많은 양의 하수를 하류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수관로가 완벽하지 않아 여전히 하수가 템즈강을 오염시켰으며 전염병은 퇴치되지 않았습니다. 배수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수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수 처리의 혁명이 이루어진 것은 맨체스터 하수처리장이 아덴과 로켓의 연구 결과일 것입니다. 이들은 하수를 슬러지와 혼합하여 폭기를 했을 때 오염물이 미생물, 즉 활성 슬러지에 의해 분해되어 정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과의 도움 없이 하수의 정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현상을 발견한 것이 1914년이고 이 원리를 채택해 영국의 워세테루에서 하루 7,570톤 규모의 하수 처리장이 건설된 것은 그 후 3년 뒤였습니다. 활성 슬러지 공정이라고 불리는 생물학적 하수 처리 방법은 아직까지 하수 처리에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공해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오수의 배제와 처리가 큰 숙제였습니다. 이 시기 하수도법이 제정되었으며 활성슬러지 공법을 채택한 최초의 근대적 하수처리장인 청계천 하수처리장이 1976년 서울시 성동구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은 차관을 도입해 6년간의 건설 기간을 거쳐 완공되었으며
일처리 용량은 15만 톤 규모였다고 합니다. 위의 사진은 하수처리장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최규하 국무총리 그리고 구자춘 서울시장이 시설을 둘러보는 장면입니다. 아래 사진을 살펴보면 포키조에 많은 거품이 눈에 띄는데요. 아마도 거품을 많이 만드는 미생물의 과도 성장 혹은 유입수에 포함된 분해가 어려운 계면활성제 성분 때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하튼 이 하수처리장은 지속적으로 처리 용량을 증가시켜 현재는 하루에 159만 톤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이름도 중랑물재생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수처리 발전의 역사를 요약해보면 하수처리의 필요성이 부각된 19세기 중후반에 처음 처리 기술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주로 침전과 여과와 같이 물리학적 원리를 이용한 기술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하수처리 기술이 도약을 이룬 것은 1914년 생물학적 원리를 채택한 활성슬러지 공법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활성슬러지 공법은 더욱 진화하여 생물학적 질소 제거, 인제거, 그래뉴라를 이룬 UASB 공법, 분리막을 이용한 MBR 공법, 그리고 부착 성장식 MBBR 공법 등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현대의 하수도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였을까요? 오수와 빗물의 완벽한 배수, 그리고 높은 처리율만 생각하면 하수도 기술은 정점에 가까워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하수도 기술은 더 이상 진화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제 발표의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바로 대답하기 전에 하수도와 관련한 몇몇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이 사진은 한강에 물고기가 떼죽음된 신문기사입니다. 예전엔 공장에서 몰래 폐수를 방류해 물고기가 폐사한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와 같이 눈에 잘 띄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함유되는 수역에는 유독 암컷 물고기가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남자아이들은 너무 여자 같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면 수역의 암컷 물고기의 증가는 하수처리장에서 에스트로겐 혹은 이와 비슷한 기작을 가진 환경 호르몬이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환경 호르몬은 물고기를 포함해 수생생물의 생존력을 감소시키거나 생식성 기형 또는 유전적 남성의 여성화를 유도하거나 불임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 학회지에 소개된 최상기 등의 논문에 의하면 하수 방류수에는 농도는 높지 않지만 처리되지 않은 다양한 잔류의약품, 환경호르몬, 과불화합물, 개인관리용품 유래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수역에서도 이러한 물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인간의 건강에 위협을 주기도 하지만 나아가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자연환경 및 여러 동식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기술 발전 동의는 건강한 생태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미래 하수도 기술의 발전 동의는 온실가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시대를 기준으로 1.5도 더 상승하게 된다면 지구는 대재앙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재앙을 2030년에 맞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우에서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 기금을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이 총회에 참석했는데요. 여기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약 7억 3천만 톤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현재보다 40% 감축해 연간 4억 4천만 톤 정도로 낮추고 2050년에는 배출량과 제거량을 합쳐 순 배출량을 0으로 맞추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도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수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19년 공공하수처리장은 약 3.3TWh의 전력량을 소비했습니다. 이는 공공전력량의 약 13%를 차지합니다. 이 양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200만 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유기물 분해와 산화 과정에서 연간 3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배출합니다. 하수처리장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지수가 약 300배가량 큰 아산화질소도 배출합니다. 추산에 의하면 연간 9,500톤의 아산화질소가 배출되는데 이는 이산화탄소 280만 톤에 해당합니다. 메탄도 많이 배출됩니다. 혐기성 소화조에서 만들어진 메탄의 상당 부분은 용존되어 폭기조에서 배출됩니다. 배출량은 연간 2만 톤 정도로 추산됩니다. 메탄의 온난화 지수는 이산화탄소의 80배 정도 되므로 이는 100만 6천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에 달하는 양입니다. 전력,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을 모두 합치면 대략 700만 톤의 환산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이는 국내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 정도에 해당합니다.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분야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수도 발전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하수도 발전 방향에 대해 전망해 보았습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발전의 방향은 사회 문화적 요구가 중요한 동인이 되었습니다. 산업화 이전까지는 주로 혐오스러운 오수를 어떻게 배수할 것인가가 중요했고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위생을 고려한 처리가 하수도 발전을 동인했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발전의 동인은 건강한 생태계 유지와 증진, 그리고 지구 온난화 저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메가트렌드에 발맞추어 생태 친화적인 하수도 기술, 그리고 탄소 저감형 하수도 기술을 개발하는데 여러 상하수도 학회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